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EMC의 황성우라고 합니다. 가상화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슈퍼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된 VNX라는 주제로 오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들입니다. 주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 그리고 새로 나온 제품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니까요. 오후라서 좀 졸리시기도 하겠지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좀 강조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제가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이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선물 꼭 필요하신 분은 잘 들으셨다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최적화된 가상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EMC 스토리지가 제공해주는 기술들 그리고 미국 날짜로 16일입니다. 오늘 실제 우리나라 날짜로 보면 오늘인데요. 새로운 코드가 파워링크에 업데이트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나온 코드에 이전에 VNX 스토리지가 좀 지원을 했었으면 했던 중요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후로 아마 그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은 아마 다음 달부터 오더하거나 주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EMC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장에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관리 솔루션인 유니스피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스토리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 3가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력한 스토리지 성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디스크 성능, 그리고 가상화 컨솔리데이션 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스토리지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스토리지도 가상화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CPU 부분인데요. VNX 스토리지가 작년 2월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시되던 당시부터 가장 강력한 CPU였던 웨스트미어를 모든 제품 라인업에서 장착해서 출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다른 밴드들의 스토리지를 보면 상위 모델에서 웨스트미어 CPU를 장착하거나 또는 그 아래 모델에서는 아직 웨스트미어가 아닌 울프데일이나 네알렘 CPU를 장착하고 있는 스토리지가 아직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밴드들에서 보면 웨스트미어가 점점 많이 장착돼서 나오는데요. EMC는 가장 먼저 강력한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PU가 통상 저희가 10년 동안 약 10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IT 생활을 하면서 제가 스토리지 몸담았던 기간이 약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그 디스크의 성능이 약 5,000rpm에서 지금 겨우 15,000rpm, 약 2~3배밖에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이쪽 분야에 계시던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CPU와 디스크의 성능을 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디스크는 이제 플래시 디스크가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상화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예측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돌렸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나중에 뭐 시스템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가상화 환경이 좀 보편화되면서 그런 걱정을 좀 덜 해도 스토리지 입장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빈번하게 오프로드가 높은 데이터들은 스토리지 입장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SSD 디스크로 옮겨주고 또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SAS 디스크나 NLSAS 디스크로 자동으로 내려줌으로 해서 자동화된 어떤 최적화된 스토리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 라인업이 그 VNX 스토리지의 전 제품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제품이 웨스트미어 CPU를 다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스토리지부터 가장 높은 스토리지가 약 4기가의 메모리부터 가장 높은 사양의 스토리지가 192기가의 메모리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업무에 적용하실 만한 스토리지가 이 제품 중에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이 세션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저희 미드레인지 스토리지인 VNX 스토리지가 업무 환경에 맞거나 향후에 어떤 필요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오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VNX 스토리지의 최상위 모델인 7500이 웨스트미어
6코어에 약 190여 개 지원을 하는데 이 제품으로 지원 못하는 어떤 업무 요건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마 옆에 있는 세션, 하이엔드 세션을 듣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필요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어떤 스토리지로서 여기에 보시는 제품들로도 충분히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VNX-E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NX-E 스토리지는 저희 로우엔드 모델이고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파트너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VNX-E 스토리지 대표적인 특성은 일단 굉장히 심플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법사 기능을 통해서 쉽게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효율성화 솔루션들을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서 적게 시작해서 크게 스토리지 확장하는 데서는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VNX-E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5개의 아이콘, 예를 들어서 NAS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그리고 아이스카시를 프로비저닝 하시거나, 가상화 환경을 지원하고, 또 익스체인지를 설정하실 때 필요한 이 기술들을 이 아이콘을 통해서, 마법사 기능을 통해서 편하게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VNX의 가이드 모드를 이용하시면 IT의 초보이신 분들도 쉽게 스토리지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IT 처음 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업무에는 좀 익숙하셔서 자신의 업무는 잘 알지만 또 스토리지나 다른 특별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관련된 엔지니어를 부르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토리지가 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로 저희가 익스체인지를 프로비징하는 데 필요한 스토리지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스체인지 마법사를 선택하시면 처음 기본적으로 그냥 이름을 하나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익스체인지의 버전이 뭔지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일박스의 사이즈를 얼마로 하실 건지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풀을 씬 풀로 하실 건지 띡 풀로 하실 건지 정의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컴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 서버에 접근할 사용자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로텍션 기능을 쓰실 건지 안 쓰실 건지를 정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셋업했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완료하시면 모든 셋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익스체인지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VNX-E의 새로운 특징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VNX-E 3100이 싱글 컨트롤에서 듀얼 컨트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 23일 이후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8월부터 shipping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런 제품부터는 가장 낮은 4기가의 메모리를 사용했던 VNX-E 3100인 경우에도 8기가 메모리로 업그레이드 킷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VNX-E 3300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디스크와 1테라 SATA 디스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한 저희 VSI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VSI 플러그인은 EMC가 제공하는 무료 플러그인입니다. 이 VSI 플러그인을 다운받으셔서 노트북에 설치를 하시면 V센터에 접속하실 때 내 노트북에 설치를 하고 V센터에 접속하시는 건데요. VSI 플러그인을 설치하시고 V센터를 보시면 이전에는 안 보이던 EMC VS라는 탭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그 탭을 통해서 스토리지를 직접 쳐다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LUN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룹핑까지 하시고 LUN을 프로비저닝 하셔서 VMware에서 바로 LUN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VMware를 사용하시는 분이 데이터 스토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스토리지 엔지니어를 요청을 해서 LUN을 생성하고 그룹핑하고 서버에 프로비징을 해줬어야 했는데, 이제는 VMware를 관리하시는 분이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정말 간단하게 스토리지 풀을 확인하고 공간이 남은 공간을 선택해서 LUN을 생성하고 그 LUN을 바로 프로비징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됐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이전에는 EMC 스토리지의 블럭 쪽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NAS 쪽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로우엔드 모델인 VNX-E 모델에서도 이 VSI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 시스템인 ESRS를 VNX-E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VNX-E 3150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플래시 디스크를 지원을 합니다. 가장 낮은 모델인 VNX-E 3100 같은 경우는 아직
SSD 디스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모델 자체의 성능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플래시 디스크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3150 모델의 경우에는 새롭게 출시된 10기가 TP 모듈을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그 TP 모듈이 그 좀 하이엔드 모델에서만 지원됐었는데요. 3150부터는 이 10기가 모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인치 디스크, 그리고 3.5인치의 3테라 7200rpm 디스크를 지원하게 됐고요. 3300 모델인 경우에는 이전에는 디스크가 120개까지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150개까지 지원돼서 좀 더 확장된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300 모델인 경우에 10기가를 이전에는 옵티컬을 지원했는데 TP 모드도 지원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VNX 이 모델이 이전에는 3100 그리고 3300만 지원됐었는데 가운데 보시는 3150 모델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시 디스크를 지원하고 10기가 TP 모듈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VNX의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보시는 제품들이 VNX 5100부터 7500까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VNX 5500 모델이 있고 OR VNX 5500F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F 모델은 플래시 모델입니다. 새롭게 플래시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스토리지고요. 게이트웨이 모델은 VG2, VG8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VNX에서 이번에 새롭게 하이덴스 렉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렉에 1.6페타까지 담을 수 있도록 굉장히 집적도가 높아졌고요. 이 하이덴스 렉을 이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VNX 7500 모델이 지원하는 맥스 디스크 수를 고려했을 때 그 디스크를 다 꽂으려면 5개 이상의 렉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덴스 렉을 사용하시면 단 2개의 렉으로 그 수의 디스크를 다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적도 측면에서 3배 이상 향상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VNX 5500F 모델은 플래시 전용 스토리지입니다. 고속의 I/O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응답 시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VNX 5500 모델에 플래시 디스크를 모두 장착함으로 해서 이런 그 응답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VNX 5500의 모델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TPC-E 타입으로 OLTP 워크로드를 한번 테스트를 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약 1.3TB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VNX 5500 모델과 5500F 모델을 5500 모델에서는 사스 디스크 44개, 그리고 F 모델에서는 플래시 디스크 20개를 구성해서 워크로드를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사스 디스크를 사용했을 때는 약 36,000 IPS를 보였는데 플래시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약 40만 정도의 IPS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도 19ms에서 약 1ms로 굉장히 그 질면에 있어서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을 비교해 보면 물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송 속도와 응답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사스 디스크로 구성된 VNX 55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평균 19ms에 약 10,000 IPS를 보였는데요. 5500 플래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1ms 동안 약 10만 IPS를 처리하였습니다. 5500 플래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개의 디스크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00기가 플래시 디스크를 사용했을 때는 약 2테라, 그리고 200기가의 플래시 디스크를 사용했을 때는 약 4테라의 어떤 구성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사스 디스크나 사타 디스크를 더 추가해서 저희 EMC의 패스트 솔루션인 패스트 VP와 연동해서 계층화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VNX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약 10배 이상의 성능, 그리고 TPM 기준에서 약 8분의 1의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성능을 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요라고 하는 코드네임으로 된 새로운 코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코드에는 이전에 좀 있었으면 했던, 그리고 없어서 불편했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LUN당 256개의 라이트able 스냅샷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냅샷에 스냅샷을 다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패스트 VP 정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패스트 VP를 사용하시게 되면 SSD와 SAS 그리고 SATA 디스크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데이터가 적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쓰여질 때 디스크의 사용량, 디스크의 비율에 따라서, 양의 비율에 따라서 SSD로 가는 데이터도 있고 또 SAS로 가는 데이터도 있고 SAT로 가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책을 내가 조금 바꿔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스토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데이터가 처음 적재가 될 때 굳이 SATA로 들어가서 이 SATA가 빈번하게 액세스되어서 나중에 SSD로 올라와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객이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아예 처음부터 SSD로 집어넣자. 그리고 쓰여지지 않는 데이터들은 SAS나 NLSAS로 내리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SSD의 사용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인 그런 내용이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 이런 방향으로 테스트를 하시거나 스토리 성능을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 VP와 관련해서 레이드 정책이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패스트 VP를 적용하시거나 아니면 스토리지 풀을 구성하실 때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한 풀에 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을 생성할 때 저희가 처음에 먼저 레이드 타입을 정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드 5를 정의를 하고 스토리지 풀을 만들면 이 레이드 5라는 레이드 그룹 안에 SSD 디스크, SAS 디스크, SATA 디스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SATA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났을 때 대용량이다 보니까 이 리커버리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리빌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다른 디스크가 나가게 되면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ATA 디스크 같은 경우는 레이드 6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전의 방식으로는 SATA 디스크의 어떤 데이터 프로덕션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드에는 한 스토리지 풀에 필요로 하는 디스크에 맞는 레이드 타입을 따로 각각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SD 디스크는 레이드 5로, 그리고 SAS 디스크는 레이드 10으로, 그리고 SATA 디스크는 레이드 6로 정의해서 한 스토리지 풀을 만들고 그 스토리지 풀에서 스토리지 패스트 솔루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게 좀 발전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내용이 스토리지 풀의 리밸런싱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저희가 고객들에게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스토리지 풀을 사용하시고 사용하다가 용량이 이제 다 차서 디스크를 좀 증설하게 됐는데 디스크를 스토리지 풀에다가 증설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전에 사용되던 디스크는 읽기만 하고 새로 추가한 디스크에 집중적으로 라이트하고 리드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전체적인 성능이 새로 추가한 그 디스크에만 몰려서 전체적으로 성능이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스크를 추가하게 되면 백엔드 단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스크 데이터 밸런싱을 맞춰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런 같은 경우에 싱런보다 상식적으로 조금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프로비저닝하고 그것을 자원을 어떻게 할당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는 신런 기능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웜 기능, 저희는 FLR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도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떤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이 데이터를 커밋하고 리텐션 기간을 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간이 되었을 때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까지 이 FLR 기능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상화 환경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 예를 들어서 CIFS 같은 경우에는 VDM이 지원이 됐었는데 NFS는 최근에야 이 기능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V센터에 통합된 아까 말씀드렸던 VSI 플러그인 같은 게 그 중에 하나인데요. VAI라는 기능, VAI 기능은 VM에서 데이터를 카피를 할 때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가 VM의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다시 스토리지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카피하기 위해서 일단 VM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VAI를 사용하시면 이 데이터가 스토리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VM의 어떤 부하를 좀 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일 락킹 기능도 있습니다. 블럭을 LUN 전체를 잡았는데 반해서 VAI를 사용하시면 이 블럭 단위로 락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VM을 프로비저닝 하실 때 좀 더 빠르게 스토리지 성능 부하를 덜 주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사 같은 기능은 스토리지의 티어링 같은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스토리지를 인식할 수 있고 스토리지 티어링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이 앱싱크라는 것은 스토리지가 데이터 복제를 할 때 좀 더 정합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그리고 자동 페일오버를 위한 오토 페일오버 기능, 그리고 사이트 리커버리지를 위한 그런 매니지먼트 툴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장표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퀴즈를 드릴 때 이 중에 하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내용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대해서 EMC 스토리지가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하나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 어플라이언스 제품은 러스트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용량의 스토리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VNX 스토리지와 그리고 테라스칼라라는 어떤 그런 기술,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러스트 파일 시스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NX 스토리지가 미드레인지에 포지셔닝 되는 스토리지지만 이런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떤 성능을 제공해 주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HPC 스토리지는 약 읽기 최대 8기가, 쓰기 5기가 이상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이 메타데이터 관리 서버가 하나일 때, 네임스페이스가 하나일 때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이것들을 여러 개 묶었을 때는 그 이상 스케일아웃 방식으로 성능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또 기타 여러 가지들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그리고 최소 240테라에서 최대 1.6페타까지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HPC 통합 관리 솔루션인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나 스토리지 플랫폼, 그리고 서버 네트워크 등을 이 하나로 다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관리 툴에서 약 300대의 시스템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I/O라든지 용량, 그리고 커런트 패턴 이런 걸 분석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PC의 어플라이언스는 모듈 형태로 제공됩니다. 보시기에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모듈이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듈입니다. 스토리지로 들어가는 데이터의 어떤 패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듈이고요. 여기에는 서버와 그리고 스토리지가 좀 작은 규모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좀 크게 보이시는 부분이 데이터를 실제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러스트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오브젝트 단위로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두 번째 칸에 보시는 서버들이 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오브젝트 단위로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0개 디스크 단위로 디스크를 더 증설해서 1.6페타까지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통합관리 솔루션인 유니스피어입니다. 유니스피어는 EMC의 VNX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통합 관리 툴입니다. 유니스피어는 기존에 VNX E 스토리지에서 사용하던 유니스피어와 그리고 VNX에서 사용하던 유니스피어가 조금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VNX E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스피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약간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법사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법사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기능을 다 제공을 했는데 좀 디테일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별로 없었습니다. VNX E에서 사용하는 유니스피어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툴이고요. VNX에서 사용하는 유니스피어는 자바 애플릿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VNX에서 사용하시는 유니스피어인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한 세팅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뉴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세팅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유니스피어의 운영 전략인데요. 유니스피어는 이제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아마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 VNX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디테일한 기능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VNX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을 전문가도 필요한 기능들을 요구하는 바대로 다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분리됐던 이 유니스피어가 이제는 하나로 통합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요 코드에서 이 유니스피어가 통합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스피어를 통해서 여러 대의 스토리지를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도면으로 묶어서 쉽게 스토리지를 옮겨가면서 셋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피어에는 가상화 환경이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피어를 통해서도 VMware의 어떤 환경들을 쳐다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VSI 플러그인 같은 걸 통해서 스토리지의 정보를 또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C의 이 VNX 스토리지는 VMware와 가상화 환경에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연동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유니스피어는 VNX-E가 가지는 좀 심플한 그런 단순하고도 쉬운 그런 형태에서 또 전문가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유니스피어가 통합이 돼서 하나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VNX-E 스토리지부터 VNX 7500 스토리지까지 이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다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도 쉽게 이 자동화된 자동화된 스토리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쉽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요구하시는 다양한 기능들을 유니스피어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법사 기능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 가이드를 통해서 쉽게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스토리지 하드웨어 메뉴에서 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제가 클릭한 부분에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장애가 일어나면 실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어떤 이미지에 어떤 장애가 났는지 이 아이콘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떤 위치에 어떤 디스크가 있고 어떤 위치에 어떤 모듈이 있는지를 엔진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그림상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스토리지를 구현하시는 데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걸 또 엔지니어에게 질문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기존에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도 직접 질문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스토리지 사용자들로부터 도움을 구하거나 내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유니스피어를 보시면 VNX-E에서 7500까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보자도 쉽게, 전문가들도 디테일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URL에 주소에 IP만 입력하시면 바로 유니스피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쉽게 마법사를 통해 쉽게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유니스피에서 제공해주는 애널라이저라든지 이런 분석 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향후 방향성에서도 충분히 분석하실 수가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VNX 스토리지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 그리고 최신의 플래시 디스크를 사용해서 전 모델에서 플래시 디스크를 사용함으로 해서 스토리지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EMC가 VMware와 굉장히 친숙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 시트릭스나 이런 하이퍼V와도 굉장히 컨설리데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좀 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제품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새로운 모델을 접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코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그런 기능들을 이제는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MC는 빅데이터와 또 패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HPC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해서 그런 시장에도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피어라는 관리 툴을 통해서 초보자도 쉽게 전문가들도 디테일한 기능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좀 강조드린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물이 있는데요. 선물은 3개가 있고 질문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멘트를 주시는 분에게 선물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물인데요. 아이패드 크기의 상자입니다. 아이패드는 아니고 뭐가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EMC VNX 스토리지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플래시 기반의 스토리지는 무엇입니까? 네, 제일 앞에 계시는.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글자 틀리셨습니다. 예, 두 번째. 예, 감사합니다. 질문의 답이 VNX 5500F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답이 짧아서 정답 한 번도 안 떠오르셔서. 네, 대답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천천히 제가 질문을 보여드리면 긴장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VNX의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통합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제일 뒤에 계신 흰색 옷 입으신 분 가장.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왼쪽 분이 먼저 하셨는데요. 답 주셨기 때문에 제가 2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을 주신 분은 노트북 가방 선물로 드리고요. 아쉽게 먼저 손 드셨지만 선수를 빼앗기셔서 그분에게는 우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VNX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션이 끝나면 중앙 무대로 가시면 그 빅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그리고 공격 대응 솔루션에 대한 데모가 아마 진행될 겁니다. 참석하셔서 내용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후로 계속 지금 노란색 아이콘으로 움직이고 있는 저 아이콘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발표된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또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이 부스로 오셔서 저에게 요청하시면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